그러니까 결론은 박송형은 실제로 검소하게 살았고 박송도 검소하게 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이 재산들의 명의가 문제인 거예요. 지금에 와서 왜 5대5로 되어 있냐 이게 문제인 건데, 사실 박송형은 거기에 대해서 별 의미를 부여했던 게 아니야. 그냥 이 패밀리 전체에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박수홍이 야 너 내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는 형은 5대5를 주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이 모든 상황이 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10번째 남자입니다. MBC 실화탐사대 박수홍 편의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20번까지 중에서 4번 내용입니다. 드디어 법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박수홍의 PD 지인이라고 하네요. 제가 처음 봤을 때부터 형이 수홍이 매니저를 하고 있었고요. 수홍이가 형을 데려와서 뭔가 믿을 만한 사람이 우리 쪽 매니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채용을 했답니다. 형이 그냥 겉으로만 뭐 대표이사다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박수홍의 매니지먼트 일을 했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변호사 인터뷰인데요. 메디아붐은 처음에 설립할 때 7대3의 지분으로 설립하겠다고 형이 얘기를 해줬고, 근데 박수홍이 지분이 0%, 형의 가족의 지분이 100%로 돼 있었다. 라엘도 역시 박수홍 씨는 7대3의 비율로 보유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5대5였다 이래요. 박수홍이 형한테 도장이랑 뭐 이런 걸 다 맡겼잖아요. 그럼 형이 맘대로 했냐 이 얘기예요. 사실 저는 이런 걸 맡겼을 때는 그냥 박수홍하고 형이랑 다 짜고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작년에 얘기할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거 명의신탁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명의신탁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겉으로는 지금 메디아붐은 이제 형이 100%, 라엘은 형이 50%, 박수홍이 50% 갖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상 박수홍 형이 이 법인들을 관리하고 이 사람들 전체의 계좌를 관리를 했잖아요. 그런 걸 보면 그냥 이 박수홍 패밀리 자체를 그냥 하나의 집단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 5대5라는 저 비율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 7대3이라고 얘기한 것도 그대로 처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박수홍 형은 이 박수홍의 재산, 이 패밀리의 재산을 그냥 다 같이 본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FM대로 한다면 메디아붐은 실제 소속사가 되고, 저 라엘 법인은 박수홍이 100%를 가진 법인이 되면 돼요. 그래서 외부에서 박수홍이 일을 해가지고 뭐 1000만 원을 쌌다고 칩시다. 그럼 메디아붐에 1000만 원 싸. 그럼 메디아붐이 7대3으로 나누는 거야. 그래가지고 700만 원을 이 라엘 법인으로 주고, 그럼 박수홍이 100% 가지고 있다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이 라엘 법인의 몸집이 되게 커지는 거야. 언젠가는 이 라엘 법인도 해체를 해가지고 박수홍한테 또 이게 넘겨야 되잖아요. 그럴 때 또 세금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세금이 적게 나오는 방식으로 이 패밀리 전체의 재산을 관리를 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7대3이라고 했지만, 그러니까 제 결론은 박수홍 형은 어쨌든 이 박수홍 패밀리 전체의 재산을 불리는 거, 그거에 신경을 쓴 거지, 이걸 뭐 우리끼리 7대3으로 나누고 이런 거는 별로 신경 안 썼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와서 박수홍이 이 법인 전체를 관리할 때 뭐 횡령을 했고 뭐 탈세를 했고 이런 얘기를 자꾸 해버리면 박수홍 형은 5대5를 실제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박수홍 형은 어쨌든 라엘 법인에 이 재산이 많은데 5대5, 그러니까 5는 내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5는 네 거고. 그러니까 애초에 가라로 운영하던 이런 법인들에 대해서 야 너 FM대로 안 했으라고 묻는다면 FM? 야 FM이라면 5대5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수홍이 처음에 언론에 나와서 펑펑 운 겁니다. 고양이 얘기하면서. 아니 이제 와서 형이 5대5를 진짜로 주장을 해버리면 나는 이 5를 뺏긴 게 돼버립니다. 이게 원래 박수홍이 100%를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명의신탁이라는 얘기를 했던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법인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박수홍의 조카, 그리고 조카들이 배당도 받는다 그래요. 박수홍 형이 가지고 있던 100% 50%의 주식은 뭐 조카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10%씩인가 가지고 있었어요. 배당을 받는다고 한다면 50대 50인 라엘 법인이 배당을 준다고 한다면 박수홍도 받았습니다. 저는 문제 삼을 게 아니에요. 조카들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건 그것도 다 그냥 세무상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박수홍 형이 50% 갖고 있었는데 이걸 뭐 조카들한테 이렇게 줬을 거야. 증여를 했을 겁니다. 물론 다 세금도 냈을 거고요. 이 패밀리가 한 팀이라고 한다면 주식은 나누는 게 이득입니다. 근데 세금이 적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 라엘 법인도 5대5로 나눠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아니 박수홍이 30년 동안이나 그냥 속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주장하는 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의심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의심하는 것 자체가 죄를 짓는 것 같아서 의심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보면 내가 어떻게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나를 위해서 아끼고 사는 사람들한테 뭐 통장 보여달라 뭐 그럴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궁금해. 내가 어떻게 위해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이랬잖아. 그러니까 형이나 형수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왜 이런 생각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박수홍의 형이 경찰을 끌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어느 정도 벌었는데도 형은 그러니까 내 앞에서 돈을 적게 쓰는 것처럼 경찰을 타고 다녔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와이프도 핸드백 대신에 쇼핑백을 들 정도로 되게 검소하게 살았대.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아껴 사는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나를 속이려고 이렇게 검소하게 사는 척 했던 게 아닐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라일 법인이 5대5로 있는 거 말고는 형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형은 실제로 검소하게 살았던 거예요. 왜? 이 박수홍 패밀리 전체 가족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비용 처리했던 거, 뭐 급여 챙기는 거 이런 것도 이 전체 패밀리를 위해서 탈세를 했던 겁니다. 그게 그렇게 빼가지고 내가 먹은 게 아니에요. 형이 먹은 게 아니야. 지금 하자면 잘 생각해 보란 얘기입니다. 실제로 검소했던 거예요. 이승호 매니저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박수홍도 형이 검소하게 살라고 해가지고 매번 뭐 도매시장 가가지고 옷을 사고 그렇게 뭐 검소하게 살았대요. 그러니까 결론은 박수홍 형은 실제로 검소하게 살았고 박수홍도 검소하게 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이 재산들의 명의가 문제인 거예요. 지금에 와서 왜 5대5로 되어 있냐 이게 문제인 건데 사실 박수홍 형은 거기에 대해서 별 의미를 부여했던 게 아니야. 그냥 이 패밀리 전체에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박수홍이 야 너 내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는 형은 5대5를 주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이 모든 상황이 다 맞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자신이 쓰지 않은 카드 내역을 발견한 박수홍. 믿었던 사람에게 제 인생의 많은 부분을 부정당하는 순간에는 이게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자신이 쓰지 않은 카드 내역 있잖아요. 이게 어떤 내역이었습니까? 실제로 지금 다 소송에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런 게 사실은 뒤에서 뭐 스포츠카 타고 이랬냐고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원래 카드 내 관리를 박수홍 형이 한 거야 그냥. 자기들은 검소하게 살아가지고 이걸 다 비용 처리를 한 거고요. 박수홍 네가 써온 것도 다 비용 처리를 했잖아. 내 이름으로 된 카드를 얘가 썼네? 뭐야 이거 빼먹은 거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박수홍 형 입장에서는 그냥 전체를 어떤 식으로 쓰는 게 낫겠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6번째입니다. 손은수가 나옵니다. 어렵게 이 자리에 나온 한 사람이래요. 아니 손은수가 뭘 어렵게 나와? 뭐 그렇게 뭐 바쁜가? 지금 손은수가 박수홍의 왼팔입니다. 그러니까 제 왼팔이 ZZ인 것처럼 이런 거예요. 아니 그 이진호 방송에도 이제 박수홍이 힘들 때 손은수가 전화통화 해가지고 야 박수홍 괜찮은 사람이고 박수홍 와이프도 되게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언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최측근입니다. 어렵게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박수홍 하는 거 그냥 다 따라다니는 거야. 이 사람 인터뷰가 아예 가관입니다. 가관. 형의 또 다른 모습을 봤답니다. 저도 잠깐이지만 한 3, 4개월 형이 매니지먼트를 해주셨답니다. 제가 군대 막 제대하고 박수홍이 제안을 해가지고 잠깐 했대요. 근데 이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고 신형이 어떤 그 냉정하고 차가운 뭐가 있대. 겉으로는 되게 따뜻하고 좋은 사람인데 나에 대해서는 뭐 어떤 매니지먼트도 안 하고 뭐 냉정하고 차갑게 대하고 뭐 웃으면서 칭찬을 하는 것도 저는 느낀다. 좀 가짜다. 너무 티나게. 3개월 만에 제가 그만두겠다는 판단을 내린 이유가 있대요. 그 사람한테는 박수홍만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근거는 전혀 제시를 하지 않으면서 야 그냥 보니까 쟤는 악마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거 김용호가 박수홍 깔 때 이런 얘기 했어요. 야 그냥 저는 악마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냥 어떤 근거를 제시했습니까 지금? 항상 이 최측근의 얘기는 걸러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이 있고 의견이 있는데 이 의견을 모두 빼고 들어야 됩니다. 이 사실만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야는 지금 사실을 전혀 얘기를 하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이 전체가 사실이 하나도 없고 그냥 의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판단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다 무시하면 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